내 이름은 이주인 시게오. 죄를 짓고도 법을 향해 침을 뱉는 무레벨을 심판하는 자이다.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는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는 놈들이 존재한다. 카수야가 많이 기다리겠다. 저 여자 죽이는데. 좋아, 오늘은 너다. 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태연히 타인을 짓밟는다. 시끄럽게 굴면 찌른다. 찔리면 시뻘건 분수가 나올걸. 중요한 건 자기 자신뿐. 타인에겐 도구 정도의 가치도 두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게 이용당한 피해자도 한 명의 인간일 뿐. 제약한 자를 엿본 뒤에 목숨마저 뺏은 그놈을 죽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의뢰를 받아들이도록 하죠. 그 슬픔과 증오는 사라지지 않는다. 유족의 분노와 피해자의 눈물을 발판 삼아 우리는 무레벨을 처벌한다. 시끄러. 피해자가 입은 고통에 비하면 고작 3발의 피다. 이대로 방치하고 돌아가죠. 바로 그것이 고문 소믈리에의 사명이다. 우리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 밤낮 없이 그 기술을 단련한다. 이 방법은 재현도 가능하고 효과도 좋겠군. 물론 고문 방식을 탐구하고 개선하는 데에도 여념이 없다. 그리고 고문 기구를 공수해와 시행착오를 거듭한다. 생각보다 싸게 구입했네요. 그래, 어서 조립해보자. 그것도 중요한 업무 중 하나다. 날이 저물고 자재 구입을 마친 우리가 사무실로 돌아가고 있을 때였다. 건물 사이 사람 하나가 지나갈 만한 좁은 골목길. 난 그곳에서 희미한 인기척을 느꼈다. 일순 기분 탓인 줄 알았으나 이 기척은 틀림없다. 왜 그러세요, 선생님? 쓰레기 더미 뒤에 누가 있다. 취객이라면 다행이지만 부상자일 가능성도 있다. 확인해봐야겠군. 루카를 데리고 가서 확인했더니 이런... 루카! 구급차 불러! 네! 그곳에는 가슴을 피로 물들인 젊은 여성이 쓰러져 있었다. 쓰레기에 악취가 섞여 있지만 이 여자에게 느껴지는 이 냄새는 남자한테 성폭행을 당했군. 실례하지. 그녀의 고통을 생각하면 미안하지만 우선 치료를 해야 한다. 보아하니 상처가 상당히 깊다. 칼을 끝까지 박아넣은 건가? 이대로 가다간 이미 상당한 양의 피를 흘렸다. 구급차는 아직인가? 일초가 영원처럼 느껴지는 초잠 속에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여성이 작게 눈을 떴다. 이제 곧 구급차가 올 거야. 조금만 힘내. 그 남자 용서 못. 그녀는 숨이 끊길 듯이 말을 내뱉곤 무언가를 내밀었다. 그녀의 손에 있던 건 경찰의 계급장이었다. 이건 범인이 흘리고 간 물건? 그렇다면 이건 경찰이 저지른 범행인가? 그러나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할 상황이 아니다. 선생님, 구급차가 왔어요. 부상자는 이쪽입니다. 교대하겠습니다. 가슴에 깊은 자상. 깊이는 10cm에 가깝게 보입니다. 조치 부탁드립니다. 이 꺼질 듯한 생명을 되살리는 게 우선이다. 그 후 우리도 병원에 이송된 피해자를 따라갔지만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에는... 그렇군요. 출혈이 상당히 심해 그녀는 의식을 되찾을 수 없었다. 급히 달려온 피해자의 부모님과 만났는데 저희들을 도와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어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계셨다. 심하다라고 이름을 밝힌 부부는 슬픈 듯이 입을 열었다. 보다시피 아내가 거동이 불편해서 딸이 늘 아내를 보살펴 주었죠. 정말 효심 지극한 외동딸이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피해자는 어릴 적부터 다리가 불편한 어머니를 돌봐줬다고 한다. 자, 미안하다. 친구들이랑 놀고 싶을 텐데. 무슨 소리야? 가족이 먼저지. 고등학생 때는 간병과 알바를 하며 가족에게 헌신했다고 한다. 그런 환경에서도 그는 대기업에 취직했다. 엄마 아빠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는 사람이야. 드디어. 어머나 정말 잘 됐다. 사회인이 되고 3년째 결혼이라는 행복을 앞두고 있었다고 한다. 바로 그 직전에 이 흉악한 사건에 휘말리고 만 것이다. 예쁜 여자는 오래 못 사는 법이거든. 빨리 죽기 싫으면 얌전히 있어. 어차피 죽는 건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끔찍하게 살해당하고 만 것이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험악하게 변했다. 여성의 존엄을 짓밟고 심지어 칼로 찔러 죽이다니! 이렇게 착한 우리 딸을 대체 누가 죽인 거야? 절대 용서 못해! 그리고는 피눈물 나는 통곡을 터뜨렸다. 외동딸을 처참하게 빼앗긴 두 사람은 눈물을 흘렸다. 딸의 원한은 경찰이 풀어줄 거라 믿고 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범인을 찾고 싶어요. 그렇군요. 부부의 말을 듣자 내 마음에 검은 그림자가 졌다. 피해자에게 받은 계급장이 가짜라면 다행이지만 진짜라면 일이 성가셔진다. 이번 수사에 착오는 없었나요? 사람이 죽었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적절한 대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경찰을 믿고 싶지만 그들이 자기 동료를 감싸는 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계급장을 건네기 전에 사진을 찍어 일련 번호도 확보했다. 이건 마지막에 피해자가 맡긴 물건입니다. 그렇습니까? 만일을 대비해 범인을 찾을 증거를 잡기 위해서다. 그녀가 단서를 맡긴 순간 난 그걸 의뢰로 받아들였다. 그 남자 용서 그녀가 죽기 직전에 나에게 원한을 전했기 때문이다. 이대로 경찰이 범인을 체포해서 적절히 처벌하면 좋겠군. 그러나 그러지 않는다면 이 몸이 직접 심판을 내린다. 그 후 조사를 의뢰했던 정보상에게서 연락이 왔다. 형씨, 범인을 찾았어. 신무라 토시미츠, 28살. 인생 말아먹은 엘리트라더군. 엘리트? 정확히는 엘리트의 탈을 쓴 쓰레기지. 손버릇이 나빠서 회사에서 해고당했거든. 신무라는 자신에게 추행을 당한 여성이 회사에 고발하자 못생긴 게 꼴 좋다. 앙심을 품고 죽였다고 한다. 그 후로는 직장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절망에 빠진 녀석 얼굴 죽이는데. 총 5명이나 살해했다고 한다. 그저께 여교사 살인사건 범인이 잡혔다지? 그래, 무직 남성이라더군. 그 사건의 범인도 신무라야. 또 다른 희생자가 나왔을 줄이야. 더 빨리 움직였어야 했군. 그렇다면 체포당한 남성은 누명을 쓴 것이다. 경찰은 신무라를 잡지 못했나? 그건 형씨도 눈치챘을 텐데 위에서 무마하고 있어. 역시 그랬군. 경찰 고위직인 신무라의 아버진 경시총감도 따놓은 당상인 인물이다. 인자, 머저리 자식! 일이 알려지면 나도 끝장이야! 출세를 위해 권력과 불법 수단을 써서 아들이 수사망을 빠져나가도록 한 것이다. 덕분에 지금은 시체 처리를 하는 야쿠자들의 단골 손님이 됐다던데. 출세를 위해 악에 가담하다니 쓰레기로군. 신무라는 시체 처리를 의뢰할 때 아버지의 계급증을 신분증으로 썼다더군. 피해자가 마지막 순간에 그걸 움켜쥔 모양이고. 이렇게 된 이상 경찰에 맡길 수는 없겠어. 그건 그렇고 체포된 게 사타케 히로움이라니 소문대로 불운의 사나이군. 그렇게 결의를 다지고 있는데 정보상이 웃음을 죽이며 말했다. 그 이름은 누명을 써서 체포된 남자의 이름이었다. 그 남자를 아나? 정보상들 사이에서 좀 유명하거든. 통칭 언데드맨이지. 무직 남성의 별명치고는 꽤 무시무시한 이름이군. 어떤 인물인지는 제쳐두고 누명을 뒤집어 쓴 거라면 풀어줘야지. 신무라의 정보를 기자들한테 흘려주겠어? 경찰에 못 믿으니 여론 공략이군. 나한테 맡겨. 사타케 씨의 명예 회복을 위해 팔걷고 나서볼까? 신무라는 아버지 손에 이끌려 별장에 은거 중이야. 선을 넘었으니 근신 처분이라더군. 가벼운 불상사도 아니고 고작 근신이라고? 법으로 심판받으면 사형일 텐데. 출세에 누님한 부모가 모든 걸 망쳐놓는군. 부전자전이 따로 없네. 이렇게 우리는 놈들을 잡기 위해 움직였다. 정보상의 말로는 놈들은 뒷세계의 보호를 받는 모양이야. 조심하도록. 네, 선생님. 이런 일이 없는 건 아니지만 경찰이 뒷세계 놈들을 경우로 쓰다니 세상이 말세다. 아내 몰래 잠입하자 말다툼을 하는 신무라 부자가 보였다. 이놈 때문에 내 출세길 막히면 어떡할 거야! 시끄러 영감탱이! 뭐라고? 하카마들, 이놈 좀 죽여봐라! 추악 그 자체. 귀가 썩을 것만 같은 대화다. 웃기는 소리.
니놈들은 쉽게 죽을 수 없다. 괴로움에 몸부림쳐야죠. 이놈들은 뭐야? 표적에게 다가서자 그 앞을 막아서는 그림자 하나. 이놈은 뭐냐? 신문화 선생님께 접근하게 못 둔다. 그래, 저놈을 지워버려. 그러려고 큰 돈 주고 니놈을 데려온 거 아니야? 경찰봉을 손에 쥔 우람한 체격의 남자. 본 적이 있다. 전직 경찰에서 야쿠자로 몰락한 남자 하카마다. 돈 거든 거 싹 다 내놔라. 특수부대에서 단련한 전투 기술을 악용해 뒷세계에서 활기를 치는 무례한이다. 놈이 뒷세계에서 두각을 드러낸 건 신무라의 아버지와 관련된 일이겠지. 멋대로 남의 집에 들어오다니 불법 침입죄로 사형이다. 그건 어느 나라 법이지? 그렇군. 범행 은폐를 도운 것도 이놈 짓이군. 어느 정도 전투력이 있는 상대라면 딱 좋은 기회다. 루카와, 저 남자를 상대해주게. 네, 파괴해버리겠습니다. 뭐야 이 바보는. 죽고 싶냐? 루카와에게 저놈 상대를 맡겨봐야겠군. 경찰봉으로 머리통을 꿰서 빨대로 빨아먹었지 뭐. 뒷세계에서도 악명 높을 만한 스피드다. 하지만 루카와는 요격 준비가 되어 있다. 가연성 액체를 입으로 분사하는 인간 화염 방사기처럼 이 전투는 규칙 따위 없는 치열한 사투다. 입안에 액체 주머니를 넣어뒀어요. 목을 찌그러뜨리겠습니다. 전신의 무게로 목을 밟아 치명상에 가까운 데미지를 입혔다. 하카마다가 쓰러지자 신무라 부자는 도망치려고 했지만 그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지. 어딜 가는 거지? 염라대왕의 심판이 니놈들을 기다리고 있다. 괴로워하면서 죽어야죠. 우리가 여기로 온 시점에서 놈들의 말로는 이미 정해져 있다. 우리는 놈들을 고문실로 옮겨 특수의자에 고정시켰다. 일어나 이 자식들아! 뜨거! 끓는 기름을 뿌리면 누구든지 한 방에 깨어나지. 이 의자에 달린 침은 끝이 뭉툭해서 몸을 파고들진 않지만 여기 어디야? 당장이가 아프네. 내가 누군지 알아.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군. 차라리 원숭이 울음소리가 낫겠어. 무고한 여성을 죽여 타인에게 누명을 씌운 아들, 그리고 출세욕 때문에 아들의 죄를 은폐한 부모. 그게 뭐 어때서? 희생자와 그 유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마음은 없나? 놈들의 반성을 확인하려는 내게 돌아온 건 상상 이상의 끔찍한 답이었다.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뭐라고? 난 엘리트야. 떨거지들이랑은 격이 다르다고. 오히려 그 여자들이 영광으로 알아야지. 이 사회를 위해 은폐한 거다. 무슨 말이지? 조직의 정점에는 나 같은 인간이 필요해. 하찮은 일로 그 길이 막혀버리면 사회의 손실이 아닌가? 부자가 쌍으로 토악질 넣는 대답뿐이군. 악인에겐 반성을 바란 내가 어리석었다. 됐다. 그럼 이 쓰레기들을 불태워야겠군. 루카와! 네, 준비는 다 됐습니다. 뜨겁습니다. 푸른 불꽃이 피어오르는 버너를 놈들이 앉은 의자 아래에 배치하자. 엉덩이뿐만 아니라 등이랑 다리도 뜨거워. 고기 타는 냄새와 함께 놈들은 의자에 구석당한 채로 처절하게 발버둥치기 시작했다. 이건 중세 스페인에서 이단 신문에 사용했던 고문기구다. 자, 이단자여, 이 죄를 고백해라. 난 이단이 아니라 이 의자는 전부 쇠로 돼 있어서 뜨거운 열이 전체로 퍼진다. 이번엔 놈들의 몸이 더 잘 타도록 의자 접촉면에 돼지 기름을 발라뒀다. 죽을 거가. 이건 범죄. 그리고 살이 익으면 의자에 침이 파고들지. 지옥과 다름없을 거다. 고기가 구워지듯 피부가 타면 자기 몸에서 나는 연기로 숨이 막히기 시작한다. 살려줘. 아빠를 죽여도 되니까 날 살려줘. 이 당신은 범죄자야. 차라리 나를. 그러자 놈들은 입을 열어 목숨을 구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비를 구하는 놈들을 향한 내 대답은 정해져 있다. 나 같은 엘리트한테 희생당하면 영광이잖나. 이대로 죽어라.
네놈이 뱉은 말이니 싫다고 하진 않겠지. 아, 이것도 말해둬야겠군. 네놈들의 시체는 확실히 은폐해주지. 나 같은 인간은 사회에 꼭 필요하니까. 그리고 1시간 뒤 무례한 부자는 새까맣게 타버렸다. 그리고 또 한 명의 피해자 사타케 히로미, 그도 무사히 석방됐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저야말로 폭행을 당했다고 하기에 확인하러 갔더니 생각보다 건강해서 다행이군. 사타케 씨 되시죠? TV에서 봤습니다. 누명 때문에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그래도 더는 걱정할 일 없으니 이제부터 푹 쉬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차원이 다른 엄청난 위압감. 대체 뭐지? 이번 의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부디 평안하시길. 내가 한 일이 하늘에 닿지는 않겠지만 남은 원한이 풀리기를.